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올 때 아시아 슈퍼를 잠깐 들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득템한 게 있어요. 바로 짠! 비비고 단호박죽. 원래 이런 죽 종류를 많이 안 팔았거든. 많이가 아니라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 샵에서. 근데 단호박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3개 샀습니다. 일단 여기 이 나라 단호박이 맛있으면 솔직히 제가 그냥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호박이. 그래서 안 먹게 됐고, 뭐 어쩔 때 가끔 먹긴 하는데 잘 먹지 않고, 이 한국의 달달한 호박 맛이 그리울 땐 이런 호박죽을 인터넷으로 좀 가끔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터넷으로 하면 가격 부담이 일단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시켜 먹곤 했는데, 이번에 바로 들어왔길래 3개 쟁여놨습니다. 아껴 먹을 수 있을까요? 전 있으면 다 먹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번아웃은 모두 다 아시죠? 번아웃은 이제 보통 일을 너무 많이, 쉼 없이 그냥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제 탈진 같은 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겪고 있는 것이 이것도 어떤 증상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bore out syndrome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한국어로는 bore out이라고 하더라고요. bore 같은 경우는 지루하다 할 때 그 bore. 이게 bore out이라는 단어를 구글에다 찾으면은 뭐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독일어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bore out에 대해서. 독일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nn Mitarbeiter am Bore-out leiden, leiden sie an Langeweile und Unterforderung im Job. Ihr Potenzial bleibt ungenutzt und im schlimmsten Fall entstehen gesundheitliche Folgen. Arbeitgeber können einiges tun, um das zu verhindern.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그런 건강 문제는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 1월부터 이 디지털 마케팅 쪽에 일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1월에 면접 봐서 들어갔을 때 처음 사무직이고 내가 외국인이고 독일어도 완벽하게 못하는데 디지털 마케팅 같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솔직히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영상들도 막 올리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너무 배울 게 없고 할 일이 없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프러스트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나마 뭐 타이트하게 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진짜로 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딴 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광고 에이전시 회사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진짜 밀려드는 일에 허덕이면서 일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이 많다는 그런 이미지는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일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팀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이제 제가 금요일도 오후 5시, 6시 뭐 이제 8시간 근무 시간인데 저보고 할 일 없으면은 초반에는 이제 제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굳이 그냥 혼자 시간 그렇게 허비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집에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민우시쯤 생기는 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일 많아지면 그거 다 오버타임으로 자동으로 채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일이 진짜 많나 보구나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지금 퇴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이너스 진짜 한 75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이니까 또 갑자기 팀장이 말을 바꿔서 내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무슨 독일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 그런 레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이는 없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됐지만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저는 정말 하는 거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내온 거예요. 네, 처음에는 또 그만둘까 했는데 솔직히 지난 직장도 7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번 직장도 진짜 6, 7개월 만에 그만둬 버리면은 이게 이력서에서 봤을 때 좀 안 좋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진짜 직업을 계속 바꿨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스스로 너무 직업을 많이 바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1년이라도 버티자 했는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해고가 됐어도 일을 하는 날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bore out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뭘 해도 별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번아웃은 내가 일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거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번아웃을 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아웃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자괴감이 들고 이게 뭐 물론 상황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 문제로 100% 만드는 거는 당연히 정신건강상 좋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놓인 게 내 잘못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거기다가 저는 지난번 직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만둔 거지만 이번 직장에서는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리고 나니까 더 약간 더 심한 거예요. 이 자괴감 드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지나치게 되면 진짜 우울해질 수도 있고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번아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보어아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막 아는 사람분들한테 막 카톡을 했어요. 보어아웃이라는 이 증상을 한번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보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뿐. 왜냐면 보통 다들 일이 너무 많아서 허덕일 뿐이지 일이 없어서 이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네,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번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번아웃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병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겠지만 그래도 번아웃을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를 아마 기업에서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아아웃의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축 처져 있어. 그러다가 뭔가 하나가 주어져요. 할 일이. 그러면은 뭔가 일이 주어졌다.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처럼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현 회사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성적으로 머리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몸이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루해지고 심심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기회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의 그 해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스트리아에서 해고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오스트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인생 자체에서 이런 해고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만뒀으면 됐지. 잡혀본 적은 있어도 더 일을 해달라 이렇게 잡혀본 적은 있어도 잘린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좀 솔직히 그런 거에 의기소침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장이 저한테 말해준 이유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별로 크게 서로가 뭔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회사가 그런 거보다는 브랜딩이나 브랜드를 아예 다시 리브랜딩 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로고도 만들고 뭐 아예 다 분위기를 싹 바꾸고. 근데 저는 브랜딩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짜 구글 애즈, 페이스북 애즈, 링크드인 애즈 이런 걸로만 해봤지, 이렇게 뭔가 컨셉을 잡고 뭔가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약간 여유가 특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제가 입사해서부터 저번 주까지 계속 이 회사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식사를 다 같이 했거든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뭐 그때그때 재택하는 사람 뭐 한 대여섯 명 빠진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침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되게 거나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이랑 뭐 한 사람당 빵 두 개씩 정도 먹겠죠? 빵이랑 뭐 잼 한두 가지에 주스도 원래 종류별로 막 여러 개가 있었고, 뭐 햄, 치즈 그런 게 막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줄기 시작하더니 주스도 한 가지, 오렌지 주스 한 종류만 주고, 심지어 그것도 물에 타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물에 많이 타서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런 흔한 주스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물에 타서 마시고 이렇게 해요. 농도를 자기가 맞출 수 있도록 보통은. 근데 어느 순간 피처에 담겨 있길래 오늘은 피처를 사서 담아놨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딱 마셔보니까 무조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유도 원래 그 일반 소 우유, 식물성 우유 아니면은 귀리 우유 이런 거를 막 오뜰리 아시죠? 그런 거를 계속 사다 놨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그것도 다 못 해준다. 아침이 이제 없어지고, 우유도 사람들이 우유 뭐가 좋냐 이렇게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요새는 식물성 우유에 대한 관심이 여기가 되게 높아서 두유도 있고 뭐 쌀 우유도 여기서 팔고요. 그 다음에 뭐 귀리 우유 당연히 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너무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장이 이제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는 무슨 우유 바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70%는 그냥 소 우유로 하고 나머지 30%는 식물성 우유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걸로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베네핏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좀 자유로운 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지, 재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솔직히 크게 뭔가 대단한 베네핏이 없거든요. 근데 몇 개 없는 그런 뭐 아침 식사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리는 게 결정이 나고 그런 메일이 이제 뭐 전체 메일로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 초반에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또 문제가